자,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내가 내신 3등급이 넘어가요. 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쭉 시뮬레이션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20ctv 김학수입니다. 요즘 되게 다양한 주제로 우리 학생들 입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선발 인원도 많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딱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벌써 나는 내신 안 좋으니까 그냥 포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이 내신이 정말 높을까?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어떤 게 높죠? 합격자 평균 내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평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균만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합격자 최저 내신까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합격자 최저 내신까지 보려면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없고 그리고 추가 합격.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충원율,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 합격이 되게 높아서 마지막까지 합격한 학생의 내신까지를 확인하는 거. 그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서두를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럼 지금부터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제 크게 전형 유형이 우리 입시에서 수시랑 정시로 나눠지잖아요. 수시는 또 4개로 나눠지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위주 전형. 그리고 정시는 수능 전형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교과 전형의 비중이 되게 커요. 그리고 내년 입시도 교과 전형의 비중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교과 전형 이수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린 다음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과연 교과만 볼까요? 내신만 볼까요? 자,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말 내신만 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학교가 여기에 해당되죠? 상위권 대학 중에는 예를 들면 한양대,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중위권,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면 세종대, 명지대 이런 쪽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만 보는 전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전형이 있죠? 네,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자, 상위권 대학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 안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정원의 3%까지 추천을 이제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긴 하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내신에 수능 최저 면접까지 있긴 해요. 되게 모든 걸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 중에 하나긴 한데 고려대학교를 뺀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가 내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문과는 세계암 6인데 탐구가 반영될 시 2과목, 이과는 세계암 6인데 탐구가 1과목만 반영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내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또 내려가면 숙명여 이런 학교들이 이 유형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과 면접을 같이 보는 그런 전형이 있죠. 예를 들면 이화여대 학교당 5명까지 추천기를 주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 교과 80에 면접 20이에요. 자, 이렇게 내신의 면접을 같이 보는 단계별로 1단계가 내신으로만 통과시킨 다음에 2단계 면접을 보는 그런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도 따로 있습니다. 명지대는 그냥 내신만 보는 교과 전형이 따로 있고 1단계 내신으로 5배수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면접 보는 내신의 면접 보는 그 교과 전형이 또 따로 있어요. 자, 크게 이렇게 3가지 유형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나는 어떤 전형이 조금 유리할까?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이 많이 없다던데 상위권 대학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위권 대학부터 쭉 말씀드리면 일단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이죠.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이 있죠. 그리고 중앙대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갔을 때 외대가 있고 그리고 시립대가 있습니다. 이 상위권 대학 중에 더 내려가면 예를 들면 숙대도 있고 있긴 하지만 상위권 대학도 교과 전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합격자 내신은 엄청 높은데, 높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합격자 평균 내신은 되게 높지만 충원율까지 고려한 최저 내신까지 고려했을 때는 되게 낮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네 번째 납치 전형인데 써야 되나? 자, 납치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애매해요. 정시로 이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 아니면 조금 애매하다라는 학생들은 납치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쓰는 게 맞겠죠. 근데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시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납치인 거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타 전형에 비해서 충원율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일반 학종보다도 교과전형 충원율이 더 높고, 자, 더불어서 충원율이 높은 게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충원율이 되게 높아서 추가 합격이 많이 돼요. 이유는 뭐죠? 네, 내신 좋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여기도 합격하고 저기도 합격하고 또 저기도 합격하고, 그래서 여기 합격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충원율이 되게 높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활용해야 되나? 자, 많은 대학에서 입학처에서 전년도 입결을 많이 공개를 해놓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지금 수험생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딱 정답은 아니지만 약간 내신을 전년도 입결에서 내신을 조금 여유 있게 보고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학생부 교과전형 유형 말씀드렸죠? 자, 내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내신과 면접을 보는 두 번째 유형,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그냥 내신만 보는. 자,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샘플로만 보여드렸지 모든 학교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튼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내신만 봐요. 교과 10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자 내신이 되게 높아요. 합격자 내신 이제 평균을 보면 문과는 그래도 한 1.2 정도, 이과는 한 1.4 정도. 근데 작년에 예를 들면 한양대에서 식품영양 이런 쪽은 합격자 내신 평균이 1.68 정도 됐거든요. 최저인 학과였습니다. 근데 그냥 충원율까지 고려한 또 최저 내신 생각하면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만 보지 마라. 또 합격자 평균이 있고 등록자 평균이 있어요. 등록자 평균이 조금 더 낮거든요. 추합까지 고려한 거니까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앙대랑 시립대는 내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 문과랑 이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기준이 좀 다르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내가 내신 3등급이 넘어가요. 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쭉 시뮬레이션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대학교가 학생부 교과전형의 합격자 평균 1.4 정도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렸지만 1.43. 그런데 이 중앙대학교가 문과는 세계학 6인데 탐구가 반영될 시 두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 그런데 이 수능 최저 충족률 생각하고 충원율까지 고려했을 때 쭉 추정을 해보니까 작년에 합격자 최저 내신이 여기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한 3.62까지. 내신이 3등급이 넘어가는데 중앙대학교 교과전형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설명할 때 중앙대학교 문과는 교과전형 할 때 올해도 경영학과 지원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거는 꼭 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혹시라도 나는 교과전형도 애매하고 학종도 애매한데 그래서 육론술을 쓰려고 하는데 육론술 되게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일정도 이제 중복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딱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경영학과 말고도 영어교육과도 뭐 3등급 넘어가고, 자, 이과는요 한 학과만 말씀드릴게요. 수학과 한번 보실까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원래 경쟁률 8.9대 1이었는데 충족률이 3.6대 1.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한 아이들의 실제 경쟁률이 3.6대 1이에요. 자, 보이시죠? 자, 거기에 추가 합격 250%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수능 최저 충족한 아이들 그리고 또 충원율까지 해봤더니 최종 실제 경쟁률이 1대 1이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죠? 내신이 5등급, 6등급 됐어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돼도 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는 내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교과전형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자, 정확하게 보여드렸습니다. 합격자 평균은 작년에 중앙대학교 교과전형 수학과가 1.8이에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한 애들이 다 합격한 거잖아요. 자, 교과전형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하대학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인하대학교 똑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면
통계학과 한번 보실게요. 작년에 9명을 선발했습니다. 9명 선발을 했는데 경쟁률 5.2대 1이에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21%밖에 안 됩니다. 충원율 11%. 자, 충원율은 아주 높진 않지만 여튼 간에 지금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고 충원율까지 고려했을 때 최종 실질 경쟁률은 1대1이에요. 1대1. 그러면 역시 최저학력 기준 통과한 학생들이 모두 합격을 했다. 이런 예는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신만 보지 말고요. 이런 학교들이 또 많아요.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대학교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국민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국민대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합격자 내신 최저 이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교과 전형에서. 자, 그래서 이런 교과 전형에서도 이런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꼭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학생들이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예를 들면 명지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면접형 1단계 5배수 2단계 면접. 자, 1단계에서 5배수인데 예를 들면 경쟁률 5대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단계 모두가 통과되는 거잖아요. 5배수인 거니까. 그럼 2단계 면접에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조금 준비 많이 해서 면접을 잘 본다고 한다면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냥 합격자 평균만 보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 충족률 그리고 충원율 요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해도 합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 요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려거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